그러면 이제 팩트 위주로 냉정하게 좀 더 살펴볼 필요 있는데 최병무 의원님, 네. 경찰 얘기는 이게 저 8.5톤 화물차가 가해 차량이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고 고의성 없는 단순 접촉 사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 전 본부장은 뭐 우리도 블랙박스 영상을 어느 정도 봤지만 필요하다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내 차가 앞에 있는데 그냥 들이받은 경우가 이상하다.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글쎄, 저희도 운전을 하니까 저 상황을 그 블랙박스를 보고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운전을 하다 보면 좌우에 사각지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온 차량은 그 사각지대에 다른 그 옆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표시가 돼요. 뭐 가까울 때는 빨간불 표시가 되고 웬만한 차량은 아니면 이제 노란불 표시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사이드미러에 그렇게 되죠.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 차는 그 차종은 그 나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없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 지금 이제 트럭이 가는데 사실은 경찰에서는 트럭이 2차선에 먼저 진입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저 장면을 보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차량이 먼저 진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운전석 뒤에 꽁무니를 트럭이 들이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책임이 트럭한테 더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트럭은 워낙 높고 그 차량이 크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은 더군다나 밤에는 잘 안 보여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트럭 운전사들한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각지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더군다나 1차선과 1차로와 3차로에서 같이 2차로로 그 차로를 변경하다가 생긴 것으로서 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경찰이 지금 그 뭐 가해 차량으로 어느 차가 더 책임이 크다 이건 뭐 단순하게 결론 낼 사항은 아니고 더군다나 고의성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은 지금 트럭 운전자를 그 더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예. 그것도 쉽게 결론 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은 일단 1차적으로는 과실이 유동규 전 본부장 쪽 차에 있다고 보는 건데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 밤에 유 전 본부장 측은 필요하다면 사고 경위가 좀 이상하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으니 수사 의뢰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 오늘 추돌사고 교통사고에 오늘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돈 사들고 덤벼드는 부자 동네. 재개발 열풍이 불면서 수천억이 뿌려질 거라고 서로 물고 뜯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장님은 그럴 때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형이 잘 수습할 거야. 다 도와줄 거지. 어제 밤에 깜짝 놀랐어요. 유동규 교통사고. 교통사고 지금 저는 뭐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뉴스를 본 다수 국민들은 예.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아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민심이 그렇다는 거죠. 예, 뭐, 이재명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네. 이걸 아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당연히 반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저 하태경 의원의 저 표현 아수라 속편은 아니야 생각할 것이다. 물론 주어를 본인이 아니고 국민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태경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뭐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반론이라기보다도요. 일단 저는 그 유동규 씨가 저만하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더 다치거나 그랬을 텐데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사고 난 다음에 여러 뭐 일각에서 네티즌들이 양쪽 진영의 지지자들이 뭐 이렇게 여러 말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명색이 집권당의 삼선 의원 아닙니까? 중진 의원이고 본인은 꼭 토를 붙입니다. 무슨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 영화를 얘기하면서 음모가 있는 것처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 이렇게 후지게 할 겁니까? 아무리 여야가 갈리고 했지만 이런 사고를 놓고 이런 식의 음모론을 핀다거나 빠져나가면서 국민이 설사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10명 있어도 말려야죠. 정치를 하는 삼선 의원까지 된 정치인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인 줄 알겠습니다. 그럴 힘이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합니까? 설사 주변에 하태경 의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정치가 좀 나아지고 하는 거고 그런 식의 좀 헛된 음모론을 갖고 있는 국민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은 바꿔드리고 하는 거지. 저는 이런 발언들을 하면은 글쎄요.
하태경은 본인도 그렇고 지금 집권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분들한테 좋지 못할 겁니다. 사실 정치권이 꽤 뒤숭숭하고 여야가 극렬하게 갈리니까 일단 경찰 발표로는 단순 추돌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덧붙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뭐 정색하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다 일각이 아까 한민수 대변인께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일부 극단으로 갈려서 혹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과거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관련 재장중 대판에서 신변보호 요청 얘기도 좀 있었고 그래서 교통사고를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반면에 마치 또 검찰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석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고요. 냉정하게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가 또 온라인상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죠. 앞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애둘러 얘기했던 아수라 음모론의 정반대에 있는 음모론이라고 보고요. 이미 경찰에서 그런 음모와 관련돼서 일축했고 단순 그냥 추돌 사고다라고 결론을 낸 사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그 온라인에서 특히 게시판에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저거 따라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서 하태경 의원도 그 말씀이 그렇게 적절치는 않았는데 저는 행여 민주당 의원들이 또 저런 이 강성 지지층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저런 식의 음모론을 따라가서 저런 얘기를 언급한다든가 하면은 이게 이제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고까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언급했고 이게 여러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뭐 각 잡고 하나하나 뭐 짚어볼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에 실제로 이런 갑론을박이 있다는 현실은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취지에서 길지 않게 두 분 말씀 꼭 짧게 들었어요. 일단 유 전 본부장 1차 경찰의 대략적인 결과는 유 전 본부장 쪽에 과실이 있다는 얘기인데 유 전 본부장은 본인 스스로도 필요하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어젯밤 의왕 고속화도로에서 있었던 저 사고 결론이 나온다는 대로 저희가 뉴스탑10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 유 전 본부장은 오전에는 대장동 관련 재판에 참석을 했었고요. 이런 공방이 있었습니다. 김용부 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잖아요.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관련 대장동 재판 어제 이어진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유 전 본부장이 김영 전 부원장의 대선 자금도 나올 텐데 불똥 다 튀면 어떡하냐 했더니 심각하네. 이거 다 운명이지. 검찰의 저 얘기를 서정 변호사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재판이 이제 뭐냐면 그 압수수색 하는 날 9월 29일이죠. 그때 그 핸드폰을 버려라. 이게 바로 이제 정거인멸 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정거인멸 교사가 재판을 분리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재판에 어제 안 나오고요. 정진상 실장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정언을 하는데 저는 이런 재판 처음 봤습니다. 법정에 판사 앞에서 엄청나게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다가 재판이 중단이 돼버린 이런 상황인데 아마 저 내용은 뭐냐면요. 예. 9월 28일 통화 이틀 전에 9월 26일 날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검찰에 이제 갖다 준 거 이걸 가지고 이제 통화한 거예요. 여기에 유동규 본부장이 뭘 걱정했냐? 정영학 녹취록이 최근까지 다 녹음이 돼 있으면 김용 본부장도 다칠 텐데 걱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정진상 실장이 이게 뭐 운명이지. 이렇게 답한 이런 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압수할 때 전화 왔을 때는 뭐냐면 이게 핸드폰 버리라면서 김인섭 씨를 찾아가든지 예. 아니면 이게 백종선 씨 이게 수행실장이거든요. 백모 씨로 하실까요? 예. 예. 찾아가든지 이렇게 한 걸 이걸 다 정언한 겁니다. 저는 이런 게 유동규 본부장의 정언은요. 상당히 구체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 그 점에서 또 얼마 전에 김용 재판에서도 신빙성이 상당부 인정됐죠. 예. 아마 정진상 실장에게도 상당히 불리한 이런 정언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유 전 본부장 사실 정진상 전 실장 체포 직전에 휴대전화 번지라고 지시했다.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이걸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했는데요. 과거화면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증거인멸, 그다음에 도주 우려. 네, 맞아요. 그거 다 정진상, 김용희 때문이 아닙니까? 정진상이 핸드폰 버리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됐고. 증거인멸. 네. 그다음에
김용이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미 다 이야기가 된 거야, 거꾸로. 나 구속시키려고.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돼. 이게 사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 신빙성, 재판에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제 정진상 전 실장 관련 재판에서 앞서도 얘기했던 그 유 전 본부장이 체포되기 직전,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사항들이 좀 자세히 유 전 본부장이 증언을 한 것 같아요. 압수수색 나온 것 같다. 야, 휴대전화 버려라. 정진상 전 실장 말에 얼떨결에 반사적으로 버렸고 버리라고 안 했다면 갖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버리는 장면이 일부 CCTV에 포착도 되기로 했고요. 재판의 증언, 이 부분이 앞으로 정 전 실장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최병욱 의원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판단하십니까? 김용 그 재판 1심 선고에서도 이제 판사가 쭉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의 신빙성에 관해서 언급한 대목이 있어요. 뭐 한 10년 전에 뭐 뇌물을 준 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 시간이 오래돼서 뭐 기억이 좀 아사무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전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김용 전 부원장한테 주었던 여러 가지 정치 자금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관되고 믿을만하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그 지원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자 이런 상황도요. 이거는 2021년 9월달 얘기입니다. 몇 년 전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본인이 이제 구속됐을 당시부터 계속해서 아마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를 한 것인데, 그 실제 그때 그 창문을 통해서 휴대전화를 던졌고 그걸 다른 사람이 집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상황과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두 사람만 아는 얘기죠. 그 중에 이제 유동규 씨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그 당시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그 문을 잘 안 따주다가 나중에 따고 들어왔더니 이제 휴대전화가 없었다. 그런데 밖에서 누가 집어갔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내기 어려운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대화 내용도 아마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김용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징역 5년 법정 구속을 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특히 이제 측근들의 재판이 이어지는데, 여기에 사실 핵심 증인 어젯밤에 교통사고를 당한 유 전 본부장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하기 직전에 이 발언, 증언들에 대한 여러 무게가 과거보다는 확실히 실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은 김용 전 부원장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뒷돈 6억 받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외투 안에 넣어 갖고 나갔다. 다리에 목이 많이 와서 물렸다. 당시 이제 돈을 건넸던 당시 상황. 김용 전 부원장 차에 돈 넣어줬는데 실내 지저분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적인 거를 김용 전 부원장 1심 재판부가 일단은 1심에서 인정해 준 셈이 됐기 때문에, 한민수 대변인님, 어제 정 전 실장 재판에서도 그럼 또 이런 신빙성 부분에 대한 무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좋지 못한 재판 흐름 아니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용 전 부원장 1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만 그쪽 변호인들의 얘기를 뭐 인터뷰를 할지 이렇게 전원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아주 일관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도 그 뇌물 부분도 유죄와 무죄가 또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은 이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판사가 아예 모두 배척을 하거나 아니면 모두 신빙성이 있으면 전체를 인정하거나 그런 게 통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이례적 판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예. 그거야 뭐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주장이겠죠. 그래서 2심 가서 뭐 그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아주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 그러면 신빙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뭐 변론을 피면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심 가서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도 이어져서 지금의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도 결국은 핵심은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판사가 모두 인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뭐 좀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서 변호사님, 중간 정리 잠깐만 할게요. 이제 어쨌든 어제 재판에서도 정진상 전 실장에게 꽤 불리한 구체적인 증언들을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쏟아냈고, 어젯밤에 또 불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당분간 재판 참석 어려울 거고 아마 이제 며칠 동안은 재판에 못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장동 재판이 올스톱 되는 건지, 유 전 본부장의 몸 상태가 변두인데 앞으로 재판 일정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정인입니다. 예.
옛날에 이제 김문기 씨 몰랐다는 그 선거법에도 4번이나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대장동도 키맨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위례 있잖아요. 이거는 제일 잘하는 분이 유동규 씨입니다. 그다음에 그 백현동도 유동규 본부장이 참여가 나중에 막혔거든요. 예. 김인섭 씨 들어오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상당히 재판이 대장동, 위례, 백현동 거의 다 이게 그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게 올스톱 되지 않을까 이런 상당히 그 재판 지연이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 전 본부장이 안 나오면 재판이 이뤄질 수도 없는 재판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세 건의 순서대로 심리를 하는데 예. 앞에 정인이 이제 안 놓으면요. 물론 이제 정인의 순서를 바꿔서 뭐 다른 정인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정인부터 계속 부르고 있거든요. 예. 그 점에서 이제 재판의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봐요. 글쎄요, 몸 상태가 변수겠네요. 오후에 다시 입원해서 정밀 건강검진 받는다고 하니까. 유 전 본부장의 몸 상태 핵심 증인이니까 몸 상태와 정말 저 교통사고의 실제로 어떤 사건 개요를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지도 들어온 대로 바로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악재라면 악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일 텐데요. 김동연 지사가 그제 검찰의 정치 수사 아니냐, 도대체 지금 경기도청 뒤진다고 뭐가 나오냐 크게 반발하니까 오늘 한동훈 장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단히 불쾌합니다. 이 나라가 검찰 국가입니까? 검주 국가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는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입니다.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임 지사 사건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도청을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건 무도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기자에게 얼마 전에 했었는데 어떻습니까요? 그거 동의하지 않으시지 않나요? 그게 김동연 지사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죠. 김동연 지사의 범죄 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그 김동연 지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하면요. 판사가 이제 영장을 발부해 주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법부를 저는 못 오가는 이런 게 발언이고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뭐 어떤 분에게 옛날에는 뭐 감사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거의 경기도에 한 8개 부서 실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을 끌어와 가지고 사적으로 이게 유용하면서 그럼 이게 사적으로 횡령 배임만 됩니까? 그 돈을 이게 다른 데 썼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다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샴푸 썼다 해서 샴푸 썼다고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럼 이게 안 한 간담회를 했다. 뭐 다른 걸 했다고 허위로 적어야 되잖아요. 이 국민의 돈을 이런 식으로 빼먹은 거예요. 우리 버스 판례 중에 보면 1,800원 가지고 해고당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치적으로 보면 1,000원만 이재명 대표가 빼먹어도 해고당하면 이게 정치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배모 씨 지인 김모 분이 조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한 경우도 있고 어제 또 세탁소 암수수색 하다가도 암시 물론 이게 익산에서 발견됐지만 이게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이런 사건이고 여러 개 부처가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허위 공문서도 만들고 횡령배임 이런 의혹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줘서 10군데 수사를 했는데 이게 왜 과잉 수사고 괴롭히기 수사고 정치 수사입니까? 저는 김동연 도지사가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일전에 한번 경기도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가 다 가고 김동연 지사 오셨는데 장소가 경기도 의회였어요.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보통은 도청에서 하거든요. 도청에서 하는데 딱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김동연 지사가 참 점잖으신 분인데 이번에도 화가 나시고 그때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입니까? 검주주의입니까? 딱 시작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회의가 열리는 이유는 지금 검찰이 경기도청에 2주간 나와서 2주째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 나와서. 기네스북에 오를 일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출장 나와서 20일째 했답니다. 지금 경기도가 14번째 압수수색을 당했고 54일간을 했으며 7만 건의 자료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신청사가 지난해 7월에 문을 열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근무한 경기도지사 근무했던 구청사가 아닙니다. 수원에서 광교로 옮겼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거기 와준 김동연 지사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기 와가지고 왜 지금 김동연 지사의 PC를 가져갑니까?
노트북을, 아니 컴퓨터를.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비서실 직원들한테 새로운 비서실 직원들 새 컴퓨터에다가 새 장소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 너무 과도한 거예요. 이 검찰권 남용으로 보이겠죠. 김동연 지사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총선 앞두고 뭐만 터지면 정권에 불리한 뉴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거론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지금 스캔들이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검찰이 움직입니다. 저는 제발 검찰도 한동훈 장관 저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본인이 정의가 있는 장관이고 검사 출신이라면 살아있는 권력도 한번 수사해보세요. 하 대변인께 잠깐만요. 팩트만 확인하고 싶어서 네, 말씀 논평은 다 존중하는데 김동연 지사 PC 개인 컴퓨터를 검찰이 가져간 건 팩트입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청이죠. 예. 그럼 영장에 만약에 발부가 돼 있으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말은 PC를 그냥 검찰에 싹 들고 간 거는 제가 아니라고 들어서 그 부분은 좀 팩트 확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확인해 제가 보겠습니다. 그 팩트를 영장을 보면요. 예. 요즘 이게 그런 식으로 통째로 가자는 영장이 안 나옵니다. 법원에 발부 안 저번에 해서 우리 검찰이 움직이겠죠. 예. 검색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다 하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팩트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영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유 전 본부장 얘기와 함께 이제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얘기 양쪽의 입장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부로 지금부터는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